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다트라는 네. 사이트가 있잖아요. 재무제표 볼 수 있고 실적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미국에는 에드가. 에드가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뭐 활용법도 알려주시고 실적을 우리가 무엇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 사이트를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을지가 궁금한데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잘 안 네, 보시면 어려워서. 보셔야 되지요. 네. 일단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뭐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저도 사실 영어를 되게 못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보세요? 요즘 크롬도 그렇고 엣지도 그렇고 다 이제 번역. 자동 번역 번역기. 되니까 너무 잘 돼 있죠. 번역 수준이 이제 많이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한 30개 기업 정도 봤는데 음, 예전보다는 좀 번역이 좀 덜 매끄러운 면은 있고 네. 물론 이제 좀 좀 많이 매끄러워진 면도 있고 약간 덜 매끄러운 부분은 원문을 보는 게 조금 낫기는 합니다. 음. 원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번역기도 잘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드가 사이트에서 실적 확인하고 재무제표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그럼 이 에드가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확인해 볼 수 있을지를 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뭘 네.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상장 기업들이 그 우리 다트하고 똑같은 게 네. 상장 기업들이 올려야 되는 그 이제 기업 공개라고 하죠. IPO의 기본 취지가 기업의 그 기본적인 자료들을 다 공개하겠다라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자료들은 이제 그 전자공시 통해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트고 이제 미국은 에드가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반기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뭐 자산운용사에서 그 지분 취득을 하면 이제 지분 취득에 대한 공시 나오듯이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보다는 중요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뮤추얼 펀드나 그 좀 소유하고 경영이 좀 분리되어 있는 이제 회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네. 누가 주식을 샀냐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을 거고 아무래도 회사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거의 비례해서 이제 올라가는 경향들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보려면은 결국은 이제 연차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좀 봐야지 이게 괜찮은 회사구나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아마 드실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을 준비했는데 네. 이게 바로 그 미국의 한국판 다트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에드가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뭔가 되게 공신력 있는 사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보기는 별로 안 좋은 게 네. 그 우리 전자공시 같은 경우에는 그 표도 예쁘게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에드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그게 보기가 안 좋기는 해요. 네. 근데 보다 보면은 아마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게 네. 미국 기업들은 확실히 좀 주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료를 낼 때도 네, 자료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일단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소송 천국이다 보니까는 괜히 잘못 썼다가 또 소송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공신력이 더 커질 수밖에는 없는데 일단 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는 주주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에드가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 나온 김에 그럼 실질적으로 종목 하나 이렇게 검색하면 지금 캡처된 게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인데 알파벳 좋아하시나 보군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에드가는 뭐 우리가 뭐 구글에서 그 에드가 검색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그 해외 사이트 넘어가는 이제 그 링크가 있어가지고 이제 글로 가셔도 되고. 저기 지금 쿠쿠홀딩스님이 SEC 사이트 통해서 검색하면 에드가 바로 접속된다고 그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알려주세요. 예, 네. 알파벳을 일단 제가 지금 혹시나 해서 그 화면을 캡처를 해왔는데 네. 일단은 알파벳의 그러니까 우리가 티커나 아니면 회사 이름을 이제 그 에드가에서 입력을 하면은 검색창에 이제 그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요 화면이 처음에 딱 나오나요? 그 티커나 회사명 입력하면은 이제 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보고서 제출된 것들 리스트 나오고 왼쪽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면은 이제 그
그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8K, 10K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록시 등등 나오는데 아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8K랑 10K 위주로 보시면 될 거고 네. 프록시는 그렇게 우리한테는 뭐 밀접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뭐 우리가 미국의 주주총회를 가지 않는 이상은 딱히 쓸 일이 별로 없을 거고 네. 오너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분이죠. 저기 주주나 아니면은 회사 임원이 주식을 취득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역시 뭐 우리만큼 그렇게 중요성은 크지는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수백조 이상씩 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그래서 뭐 8K하고 10K인데 8K가 이제 그 잠정 실적 부분 저희가 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까봐 딱 한글 텍스트로 또 우리 회사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다음 화면 네. 준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8K 우리가 뭐 4K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예, 8K 그리고 10Q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거를 뭘 표현하는지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 네. 이거 보면서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 화면은 알아서 뜰 거고요. 네, 그래서 8K. 네, 한글로 변환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8K가 잠정 실적 발표, 그 어닝 릴리즈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올 거고 네.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4월 달에 많이 이제 근데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네. 미국 기업이 우리보다 조금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산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장사의 90% 이상이 12월 말 그렇죠. 법인인데 미국은 원칙적으로 52주 마지막 주말을 결산기로 잡고 있어서 근데 그게 뭐 12월이 될 수도 있고 뭐 1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날짜가 다르니까는 이제 기간도 조금씩 밀릴 수도 있고 뭐 네.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12월 말 법인이면은 이제 이번 달에 잠정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8K에서 어닝 릴리즈 리포트가 나오면은 이제 그 내용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네. 뭐 기본적인 실적 숫자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량이랑 판매량에 대한 부분도 나와서 그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랑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잠정 실적을 가장 많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A 결정이라던가 뭐 유상증자 이제 등등의 회사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제 그런 리포트들도 이제 8K에서 그래서 8K가 아마 양은 가장 많을 거예요. 워낙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10K. 그 다음에 이제 10K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사업 보고서 1년에 한 번 나오는 이제 사업 보고서인데 보통 이제 연차 보고서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은 약간 좀 구분이 되는 게, 그러니까는 10K는 정말 기업이 그 SEC 미국의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 포맷에 맞게 작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보고서, 애뉴얼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좀 홍보 목적이 좀 강하다 보니까는 미국 그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보통 많이 올리는데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조금 이제 좋은 얘기들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10K 같은 경우에는 SEC에서 원하는 양식대로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러니까 양적 질적 정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그 회계 기간 종료하고서 이제 90일 이내에 이제 공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날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기가 언제냐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쯤 나오겠구나.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체크도 좀 어려우면은 가장 좋은 거는 아까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그 작년이나 재작년 그 보고서 나온 날짜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나오니까는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탱큐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분기 반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3개월마다 이제 그 재무제표 하고 그다음에 질적인 정보들은 조금 덜 들어가기는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실무적인 좀 부담감을 덜어주자. 왜냐하면은 연차 보고서는 90일 내 공시인데 분기 보고서는 45일 내 공시이다 보니까는 사실 작성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좀 빠듯하죠. 그래서 좀 질적인 정보가 조금 덜 들어간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8K, 10K, 10Q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저 세 개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그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8K인 건가요? 아니면 자주 보는 보고서가 8K인 건가요? 자주 보는 보고서가 8K실 거고 네. 저는 중요도로 따지면? 중요도로 따지면 10K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0K.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투자라는 게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가장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회사들 그 보고서 쓰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네. 한글본으로 읽다 보면은 음. 이 회사가 얼마나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에 네. 대한 거를 좀 알 수가 있고 그 질적 정보 측면에서도 아마 10K가 가장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 네. 중요성으로 따지면 아마 10K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보고서들을 캡처하면 보면서 뭘 담고 있는지를 하나씩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8K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근데 그냥 8K라고 읽어요? 미국에서는 뭐 AK라고 읽나요? 뭐라고 읽어요? 미국이니까는 AK일 것 같은데. AK. 예. 네. 일단은 뭐 저는 그냥 우리는 보통 8K, 10K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니까. 네네. 그래서 자, 8K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K가 그 양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실적이니까는 그쵸. 예, 그 어닝 릴리즈라고 이제 그 제목이 붙어 있는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8K도 양이 한 꽤 되는데 물론 뭐 수십 페이지는 아니고 뭐 한 10페이지 내외 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 한데 정도는 봐야죠. 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은 어쨌든 정해져 있죠. 실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는 이제 회사가 어디까지 보여주냐는 이제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데 테슬라의 그 1분기 8K 그 어닝 릴리즈를 보시면은 네.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테슬라의 8K 보고서입니다. 네. 지금 파이낸셜 서머리 해서 맨 위에 있는 게 판매량인 거죠. 맨 위에 있는 게 실적,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오토모티브 레비뉴스. 레비뉴스 매출액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그로스 마진. 그로스 마진이니까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 아, 여기 생산량. 예. 지금 딜리버리스. 예, 아. 밑에가 이제 질적 정보. 제가 캡처를 좀 네. 나눠서 떴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면이 한계가 있어서 그 중요한 것만 딱 두 개를 캡처를 떠가지고 네. 조금 이제 그 위아래가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네. 위에가 매출액이랑 그 다음에 그 매출 총이 그러니까 생산 원가 대비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남겼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모델별 생산량이랑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통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량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다 보니까는 네. 실제랑 이제 컨센이랑 한번 맞춰 보시면은 뭐 쇼크인지 서프라이즈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마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8K라고 안 읽죠. 8은 우리나라 말이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숫자를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그 1분기 거니까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네. 비교하거나 네, 그럴 때 요 맞습니다. 부분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0K와 10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와 10Q를 같이 놓으신 네. 거는 뭔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은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요거부터 말씀을 네. 드리려고 회기 기간이 다르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같이 12월 31일 통일되지 않아 가지고 그쵸. 옛날에는 더 좀 속된 말로 지저분했는데 요즘은 좀 이제 많이 12월 말로 좀 마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은 이제 12월 말이 이제 회계 기간 종료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은 9월 25일 날 끝나고 MS는 6월 말일 날 끝나고 뭐 엔비디아는 1월 30날, 31일도 있는데 30날 끝나고 이렇게 중구난방이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월 마지막 주말을 이제 종료일로 정하는 게 미국 전통이다 보니까는 뭐 52주 마지막을 12월 말로 할 거냐, 뭐 1월 말로 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날짜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9월 25일 날 회계 기간 끝났으면은 10K가 언제 나오느냐? 12월 25일 전에 나온다라는 얘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끝나니까는 3월 말 전에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같이 3월 말쯤에 이제 미국 기업들 10K 나오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애플은 죽어도 안 나온다라는 얘기고 MS도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회계가 서로 다르니까는. 그래서 주주분들은 날짜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언제 이 10K와 10Q를 내놓는지 네. 미리 그 전년도 거를 보면은 어림짐작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그, 방법이긴 합니다. 그 실무적으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K 그러니까 연간 보고서부터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를 소개해 주실 텐데 지금 딱 요게 전문가요? 목차 보여주신 게? 네, 맞습니다. 네. 10K 주요 목차 한번 같이 이 중에서 뭘 보시면 봐야 돼요?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박스를 좀 쳐놨습니다. 네. 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네. 비즈니스
리스크 팩터. 근데 사실 리스크 팩터도 저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근데 또 안 보기도 찜찜한데 또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까지 다 보여줍니다. 보통 이제 변호사들 리뷰까지 받는 내용이다 보니까는 안 중요한 내용들까지 다 쓰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들만 딱 선별해서 보면은 되죠. 그래서 리스크 팩터 관련 재밌는 내용 좀 소개해드리면은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앨런 머스크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CEO 리스크. 네,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워런 버핏. 너무 연세가 많으시다. 그게 중요한 리스크 팩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언급이 돼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은 오. 담게 되어 있다 보니까는 우리 이제 회사의 판단이 작용이 되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들 안 담아 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은 소송될 머스크 수도 입장에서는 있으니까. 아니 내가 왜 리스크야 이러면서 얼마 네. 전에도 뭐 스페이스X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해고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리스크 팩터에 자기 이름 올라가는 걸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 그만큼 소유하고 경영이 정말 분리가 되어 있는 투명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저도 보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거 이제 빵 터집니다. 네, 재밌네요. 예. 자, 그리고 아이템 7에 그래서 일단은 비즈니스가 가장 뭐 중요하겠죠.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제 박스 쳐놓은 거 보시면은 네. 이제 그 좀 긴데 영어 이니셜로 줄이면은 네. MD&A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매니지먼트 디스커션하고 이제 어널리시스. 이게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나라 그 사업 보고서에도 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사의 그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회사 저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이 오래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증가되고 감소된 원인이 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 전략이라던가 사업에 대한 예측 관련된 내용들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 내용이 가장 이제 읽어볼 만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템 8에 나오는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 데이터들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가장 양이 방대하죠.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은 이제 재무제표가 가장 방대하고 네. 반드시 읽어봐야 될 내용은 비즈니스하고 아이템 7번에 있는 MD&A는 이제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테슬라의 보고서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지금 탱크의 리포트가 테슬라에 나오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왜 근데 그 리스크 팩터랑 같이 보셨어요? 네, 일단은 비즈니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가 가장 뭐 중요한 거니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뭐 영어니까는 아침에 사실 예. 눈이 잘 안 들어오긴 자, 여러분 하는데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종입니다. 이거 다 번역된다고 하니까 너무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번역되는 거죠? 네, 예. 그 자동 그 번역기? 오른쪽에 항상 한글, 영어 번역 뜨니까는 한글 눌러서 대략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버뷰 관련된 내용 나오고 세그먼트, 그러니까는 대기업이니까는 사업 부문이 한두 개가 아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듯이 자동차도 하지만은 그 에너지 관련된 그쵸. 부분, 물론 이제 에너지가 메인은 아니니까는 좀 서브 성격이 강하지만 회사 사업과 또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니까는 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그 실적이랑 연결지어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매출, 그러니까는 세그먼트 부문에서 가장 그 매출 비중이 큰 게 전자상거래지만은 회사의 이익을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 거는 아마존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다 확인하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랑 재무제표랑 같이 연결지면서 보는 게 기업 분석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생산 모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생산을 하는지 그다음에 역시 또 양이 좀 많아가지고 좀 다 담지는 못했는데 이게 비즈니스의 모든 화면은 아닌 거죠? 일부인 거죠? 아주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 예, 아주 네. 일부입니다. 다 보여드리려면은 오늘 한 밤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일부고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가장 뭐 메인이죠.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열심히 뭐 R&D 하고 있다라는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사실은 더 뒤에 내용이 많아요. 생산량이 얼마고 판매량이 얼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모델별로 생산량 판매량 나오면은 매출액하고 연결져서 보면은 아 자동차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이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마진이 좋죠. 예, 토요타가 원래 10%로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네. 테슬라가 꺾고 올라왔죠. 그래서 더 올라가는 게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가에 전이를 시키면서 마진을 더 확대를 시켜 나가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는 가능한 부분이죠.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할 때 비즈니스에서 이제 판매량, 그 다음에 손익에서 매출액, 이렇게 서로 연결져서 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죠. 네. 자, 이어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MD&A 부분에는 어떤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네, 같이 여기 한번. 보니까 뭐 하이라이트에서 정리 이렇게 요약본도 있는 것 네, 같네요. 오버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실적에 대한 하이라이트,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듀스 생산량하고 그 다음에 디벨롭,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이제 프로듀스 한 게 93만 대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저기 딜리버 했다라는 내용도 이제 밑에 옆에 나오죠. 딜리버 한 게 네. 이제 93만 6천 대다라는 내용도 나오듯이 이제 뭐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 사업 계획 역시 보면은 그 밑에 쭉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또 워낙 방대하니까는 그냥 지면상 잘랐습니다. 네. 지금 MD&A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이 경영진들이 어떻게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아이템 A이었죠. 네. 파이낸셜 부분. 근데 저는 사실 차라리 이렇게 텍스트로 쭉 나오는 게 좋지. 문과라서 그런지 이런 숫자로 딱 표로 나오는 게 저는 더 어렵더라고요. 지금 빨간 박스 밑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거를 클릭하면은 다 이렇게 그거에 뜹니까? 대한 정보가 또 뜨게 되어 있어서 네. 그거는 이제 그 SEC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네. 없는 부분이고, 아마 이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레비뉴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업이익이죠. 맨 위에 레비뉴와 맨 아래 인컴.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매출액하고 나눠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10%, 12% 정도 나오니까는 네. 토요타 10%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제 마진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빅테크 기업들은 그 중간에 보시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에 이제 그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나오는데 R&D가 가장 또 중요하죠. 네. 왜냐면은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시장 한참 좋을 때 무형자산의 가치를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무형자산은 재무제표에 안 나옵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우리가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R&D가 결국은 미래의 아웃풋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쵸. 얼마나 많이 쏟아붓고 있느냐가 결국 이제 미래 실적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하고 빅파마 기업들은 R&D가 가장 중요하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회사님 모시고 이제 에드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지금 실적 시즌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 이 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를 오늘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지난번 방송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에드가가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죠. 그 다트. 기업들, 다트. 그래서 그 기업들의 이제 그 모든 중요한 공시들, 이제 상장하면 이제 기업 공개 IPO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그 정보를 다 보여주겠다.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이제 네. 어떤 정보를 이제 어디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다트, 미국은 이제 에드가가 되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 기업들의 결산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월 말이 다 한 90% 이상인데 미국은 좀 제각각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12월 말 법인들 위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 회계 기간이 다른 회사들은 좀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혹시 이제 그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에드가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의 관심 종목이나 투자 종목 검색하고서 작년 날짜 정도 한번 맞춰 보면은 이제 대략 언제쯤 나오겠구나 네. 추정은 아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되게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그 뭐가 나오는 거죠? 그 영어 알파벳 뭐 막 뜨던데 예. 뭐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회사 검색하면은 네. 그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니까 8K라고 하죠. 8K. 네. 그 이제 보고서 명칭이 기본적으로 10K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번에 네. 말씀드렸던 게 그 이제 우리로 따지면 연차 보고서 그러니까 회사의 연간 자료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질적 정보들이 이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분반기는 바쁘니까는 이제 연말에는 좀 풀 버전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네. 기업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10K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 그 보고서가 정식으로 나오는 건 10Q인데 네. 그거 나오기 전까지 실적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잠정 실적 발표하는 게 이제 8K 안에서 그 어닝 릴리즈라고 하는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얼마 전에 그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 8K 보고서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8K 보고서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뭐 구글이나 엣지에서 이제 에드가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그 에드가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화면 나오는데 네. 그 조금 이제 뭐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써 있죠. 컴퍼니하고 이제 뭐 퍼슨 룩업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하든지 회사 이름을 검색하든지 근데 이제 테슬라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이름 검색을 하면은 되죠. 근데 테슬라라고 쳤을 때 그 밑에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은근히 또 비슷한 회사들이 예, 있더라고요. 테슬라 USA는 또 뭐고 테슬라 무비 뭐 이런 건 당연히 거르겠지만 예.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USA라는 회사인가?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어. 이 회사 이름 옆에 보면 티커가 아, 있죠. 티커가 있는 게 맞다. 티커 있는 거를 치면은 되고 네.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냥 티커 치셔도 돼요. 아. TSLA 치셔도 되고 네. 회사 이름으로 치셔도 되고 네. 그래서 비슷한 이름은 뭐 비슷합니다. 여기도 다 잡아주니까는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은 이제 옆에 그 티커 나오는 거 요거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요 화면이 바로 나오는 거군요. 예, 이렇게 이제 화면이 바로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회사에 대한 정보 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최근 리포트니까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FM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윗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8K 있고 네. 이제 밑 중간에 보시면 이제 10K. 10K가 있는데 왜 8K는 8K라고 하시고 10K는 10K라고 하십니까? 아 이제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AK 아, 발음이 좀 어렵긴 하죠. 예, 그렇네요. 생각해 네. 보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8K에 들어가면은 이제 네.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실적, 잠정 실적 리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뭐 합병이라던가 뭐 분할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리포트들도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닝 릴리즈 그 실적에 대한 이제 그 리포트가 이제 가장 궁금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7월 20날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봤었던 그 실적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박스 밑에 보면은 이제 7월 5일 날 공시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어닝 릴리즈라고 있는데 네. 차이점은 이제 그 판매량부터 먼저 보여주죠. 생산량 판매량부터 먼저 가장 궁금하니까는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까는 뭐 전년도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팔았냐가 가장 또 중요하니까는 네. 실적 일단은 판매량에 대한 집계가 빠르니까는 그거 먼저 7월 5일 날 보여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날은 이제 숫자죠.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이익까지. 그래서 7월 20날이 이제 그 실적 공시에서는 또 풀 버전이죠. 그러니까는 네. 판매량과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부터 이익까지 해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 예. 맨 위에 거를 확인을 클릭. 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클릭하면은 네. 요 화면이 예, 요 화면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미국 리포트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텍스트가 자세하죠. 많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그 다트는 표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이게 어쨌든 뭐 그 미국 스타일이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실 이렇게 풀어서 써주는 건가요? 네, 이렇게 요약 어떻게 돼 있다. 정보긴 한데 서머리라고 되어 있기는 하이라이트 서머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는 이제 보통 비교식으로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는 표로 딱딱 정리돼서. 그렇죠. 그래서 뒤에 표로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전에 먼저 텍스트로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이제 요거 딱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서 뭐 이익이 얼마나 늘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텍스트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편하니까는
다음 장 가셔가지고 네. 예, 이제 표로. 예, 네. 이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아 근데 이거는 회계사님은 늘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뭐 재무제표든 표든 그런 분들께는 표가 익숙하지만 저처럼 표 싫어하고 차트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텍스트가 더 편해요. 아 그래요? 네. 텍스트로 뭔가 친절하게 아, 알려주는 게 좀 더 편하지. 예, 예, 요 약간 이거는 개인의 성향의 차이가 좀 있을 맞아요.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로 넘어와서 표를 통해서 저희가 뭘 봐야 하는지, 보니까 되게 세부적으로 나오네요. 영역별로. 그래도 또 역시 써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보여주면은 아마 네. 정말 화를 내실 수도 음, 있으니까는 일단은 요약 정보인데 위에 보시면은 일단은 뭐 레비뉴니까 매출액이죠.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매출이 크게 세 가지죠. 자동차랑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수익이 이제 그 세 가지 축을 이루는데 사실은 뭐 메인은 자동차 판매죠. 아무래도 탄소 배출은 이제 마이너한 상황이고 에너지도 사실은 이제 자동차를 위한 시너지를 이제 내기 위한 이제 그 역할이니까는 네. 예, 슈퍼차저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가 가장 이제 메인이니까는 이제 네. 자동차 매출액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YOY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지금 1년치 보여주니까는 성장주니까는 실적 성장이 안 되면 사실 이제 주가도 이제 그 또 떨어질 가능성도 높으니까는 예, 주가가 비싼 것만큼 실적도 이제 빡빡 쫙쫙 올라주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보여줘야 되니까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표로 좀 보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탄소 저기 차량 이제 판매 부분 나오고 이제 네. 오른쪽에는 제가 그 한글로 제가 일단 번역을 해놨습니다. 음. 뭐 그 탄소 배출권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로스 프로핏,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죠. 그러니까는 생산 원가 대비 네. 얼마의 마진을 남겼느냐, 자동차 생산하느라고 들어간 그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매출액이니까는 나누면은 마진율. 아 네. 테슬라는 생산 원가 대비 한 28% 정도의 이제 마진을 남기는구나. 전분기 대비해서 숫자가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딱딱딱 숫자 밑에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자동차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판매 가격을 올렸어요. 자동차 네. 판매 가격을. 실제로 작년하고 이제 1분기 보고서 때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 자동차 가격에 대한 정보는 물론 안 나오는데 이제 판매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는 매출액 가지고서 판매량 나누면은 판매 가격이 나오겠죠. 평균 가격이 나오니까는 이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률이 떨어졌으니까는 좀 안 좋아진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어쨌든 주가는 올랐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음.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공급망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는 공장이 엄청난 규모인데 네. 멈췄었죠. 그죠? 그러면은 비용은 들어가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는 당연히 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시장은 항상 이제 그건 다 알고 있고 네. 미래에 좋아질 거다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는 왜냐하면 일단은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많이 늘어났죠. 공장 두 개가 완공되고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아마 안 본 것 같아요.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일단은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네. 나오는 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토탈 요건 이제 다 합친 거죠. 자동차하고 에너지하고 이제 뭐 탄소 배출과 다 합쳐가지고 토탈이고 위에는 이제 자동차만 따로 나눠 놓은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하고 그렇다고 또 요것만 보여주면 안 되니까 토탈 다 보여주고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오퍼레이팅 결국은 이제 회사가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판매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는 판매비 관리비 쓰고 나서 그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판매비 관리비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영업이익 결국은 이제 사업해가지고 분기에 얼마의 이익을 남겼냐. 네. 그 다음에 역시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역시 이익률도 전분기 대비 떨어졌다. 줄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어요. 전분기가 꽤 높았던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2분기 때 생산 차질이 좀 컸으니까는 예, 떨어질 수밖에는 없죠. 네. 근데 그 예, 네. 근데 근데 뭐죠? 아무래도 요것도 그렇게 음. 시장에서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아마 좀 안 하는 게 일단은 생산 능력이 늘어났고 네, 그다음에 네.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음. 아마 좀 보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뭐 이익률 떨어진 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기업들 음. 이제 뭐 거의 전수 조사를 해봤는데 네. 영업이익률은 테슬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쵸. 예, 원래는 토요타가 음. 10%로 거의 높았는데. 예, 그러니까 10% 넘는 회사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동차 보통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7, 8% 하나요? 7, 8%까지는 안 돼요. 아, 그것도 안 돼요? 예, 가장 최악이었을 때가 2%였습니다. 예, 뭐 그러다가 진짜 팔아서 남는 게 별로 별로 없다라는 그 없었어요. 말이 예, 현대차한테는 적용이 되네요. 그나마 이제 많이 회복돼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한 5% 근처까지 올라왔고 아, 예,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안 좋았죠. 이렇게 두 자릿수 나오는 게 정말 이례적인 이례적이죠. 거다. 토요타 이후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외국에도 없습니다. 네. 폭스바겐이나 뭐 다 찾아봐도 없어요. 10% 넘는 데는.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서 이게 이제 서머리 내용에 쭉 밑에까지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좀 잘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잘랐고 거죠? 더 긴데 중요한 것만 잘라왔습니다. 네. 이게 참 보실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도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인가요? 습관이 일단은 뭐 아, 그게 그러면 탁탁탁 눈에 들어오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빨라지겠죠. 속도가. 예, 학습 효과가 붙으니까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 회계사님이 지금 짚어주신 내용 정도만 봐도 된다라는 거죠? 네, 아마 자동차 판매량이랑 매출액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 이거 가장 많이 보시니까는 네. 예, 이건 다 보실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순이익 쪽이죠. 네. 넷인컴이니까 순이익인데 순이익이 이제 이번에 이제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순이익 부분이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98% 늘어났다. 이제 결국 이제 주가 한 10% 이상 끌어올리는 힘이었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네.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영업 활동 현금 흐름, 예, 재투자, 잉여 현금 흐름. 예. 제가 이제 한글로 바꿔놨습니다. 한글로 그나마 조금. 바꿔놔도 네. 이렇게 바로 탁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돈 얼마 벌었냐의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회계라는 게 네. 그러니까 매출액부터 이익이라는 게 음. 돈을 벌었다 썼다의 의미로 정확하게 딱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모든 상거래가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네. 매출 발생한 게 사실 대부분 다 외상 매출. 물론 이제 자동차는 돈부터 먼저 또 들어오는 거래도 많으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계약금 걸고 잔금 나가기 하듯이 현금 흐름하고 사실은 손익이랑 딱딱 매칭이 안 돼서 네. 미국 애들은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가자. 현금 흐름으로 보자. 1년 동안 얼마 벌었냐. 이걸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 보고서들은 오히려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외국 보고서들은 현금 흐름이 되게 강조가 돼요. 네. 그래서 아마존 같은 회사는 10K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열면은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부터 나오는데 아마존은 현금 흐름표부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얼마 벌었냐, 요것만 봐도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일단은 요 밑에 현금 흐름을 좀 넣어드렸고, 네. 근데 아마 가장 이제 언론에서 많이 봤었던 내용이 요 순이익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좀 어필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98% 늘었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고,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는 없죠. 매출부터 좀 그 자동차 그 좀 생산 자체에 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업이익부터 줄었으니까 다 줄어들 수밖에는 없고,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뭐 많이 늘었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였고, 여기서 이제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위에 있는 그 가로 보시면은 갭이 있고 밑에 보시면은 넌갭이 있는데 요건 또 뭐냐라고 또 예,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데, 근데 요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진짜 미국 주식 제대로 투자하시려면은
갭이랑 넌갭의 차이점. 무슨 개념이죠? 근데 미국 애들도 그나마 또 친절한 게 네. 갭은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제대로 FM대로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라는 의미고 네. 넌이니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음. 그럼 왜 기준에 안 맞게 재무제표를 만들었냐? 음. 그게 아니라 이제 사업하다 보면은 일회성 수익 비용들이 있죠. 일회성 비용. 예. 그러니까 계속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번 분기 또는 뭐 이번 해에 한 번 발생된 거다.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음. 근데 회계에서는 중요하던 말던 다 보여줘라라는 거고 투자 관점에서는 일회성은 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빼고 나서 보면은 훨씬 이제 순이익이 더 많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역시 넌갭 기준으로 하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위에보다는 조금 숫자가 작게 네. 보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이제 많이 늘었다라는 게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바로 아래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주당 순이익 네. EPS도 나와 있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갭 기준, 그러니까 그 넌갭, 갭 네, 이렇게 다 나와 해가지고 있고. 똑같이. 근데 아마 주식수로 나누니까는 뭐 네. 차이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위에 표랑. 음. 그래서 주식 그 주가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저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는데 시가총액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순이익 가지고 보시면 되고 네. 주가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 뽀개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에드가 사이트에 접속해서 테슬라의 실적 내용을 세세하게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은 한번 보시고 잘 이해 안 간다면 실적 시즌 돼서 또 보시면 돼요. 그때 돼서 옆에 이제 틀어두시고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다른 표가 또 나왔어요. 네. 이건 뭘까요?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는 판매량에 대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예, 모델별로 생산량 위에 생산량 나오고 이제 네. 밑에 이제 판매량 판매량.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이라는 게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 보통 이제 영어로 우리가 이제 P 곱하기 Q라고 하니까는 네.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려면은 비싸게 팔던가 음. 많이 팔던가죠. 근데 작년에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판매 가격을 올렸으니까는 네. 이제 판매량만 늘어나면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거는 이제 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음. 전분기 대비해서 판매량도 줄었고 네. 위에 보시면 생산량도 이제 줄었죠. 줄었고 이유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 오케이 하는 부분이니까는 또 역시 별로 그렇게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또 안 미쳤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상 가동하고 있는데도 줄면은 이제 문제가 성장주 되죠. 성격상 좀 주가가 힘을 잃을 가능성도 커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생산량 판매량은 아마 이제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회사가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는 표니까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제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 아닌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판매량을 사실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일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 되면은 뭐 기본적인 숫자들 매출액부터 순이익까지는 다 보여주는데 뭐 판매량이라던가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거는 자유롭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는 네.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판매량 생산량 가지고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25% 27% 성장했는데 이제 뭐 전분기 대비는 대비해서는? 좀 줄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모델 3랑 이제 모델 Y.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는 좀 이제 중저가 모델이죠. 그다음에 이제 좀 비싼 차가 이제 모델 S랑 X. 그래서 판매량하고 생산량 보면은 뭐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는 사실은 이제 비싼 거 많이 파는 게 실적에 가장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3하고 Y가 가장 많이 팔리니까는 차이는 근데 좀 YOY로 봤을 때는 생산량도 그렇고 판매 대수의 퍼센테이지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세 자릿수네요. 네. 대단합니다. 아까 전에 마진 그 이율 봤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 싶었는데 테슬라의 그 3천 슬라 얘기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요거 보니까 숫자로 보니까 좀 느껴지네요. 근데 이제 퍼센트는 잘 나오는데 이게 네. 판매량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는 S랑 X를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이제 그 시장을 좀 보겠죠. 이게 네. 잘 팔리면은 집중하겠지만은 시장이 그 정도까지 많이 이제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3랑 Y로만 더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니까는 이제 아마 이렇게 가는 것 같다. 음. 그래서 그 성장률로 보면은 이제 S랑 X가 뭐 거의 이제 숫자가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은 네. 실제로 이 양을 보면 또 얼마 안 되는 이제 그런 음.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핵심 모델 위주로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서 네. 숫자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지역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장이죠. 예. 지역별로 예. 몇 대 생산 가능한지. 예. 음. 그래서 이제 그 캐파니까 이제 네. 생산 능력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비교식으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전년도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표를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제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올해 그 상반기에 베를린하고 텍사스 공장이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네. 전년도에는 이제 한참 이제 건설 중이었는데 음. 이제는 25만 대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춰가지고 다 더해 보면은 그 생산 능력이 전년도에는 한 105만 대 이상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19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났으니까는 많이 늘었네요. 예,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주가가 지금 일단 성장주니까는 81% 성장했다. 생산 능력 자체가. 네. 근데 예전에 아마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얘기했었던 게 2030년쯤인가 한 2천만 대가 3천만 대 얘기로 또 했었죠. 거의 뭐 기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미래 성장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190만 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한 80% 이상 성장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생산 능력까지 받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쫙 서머리해서 전망을 내놓네요. 네, 네. 가이던스라고 보통 하죠. 우리가 네.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마존도 그렇고 좀 자세하게 보여주는 기업들. 그 제가 이제 저번에도 미국 기업들이 좀 주주 친화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네. 이유가 일단은 좀 예상치에 대해서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은 좀 중요하죠. 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밑줄을 쳤는데 회사도 이제 뭐 표현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연평균 한 50% 정도 딜리버.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판매량이 이제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걸로 회사도 기대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뭐 밑에 나오는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서 이것만 일단 밑줄을 쳐봤습니다. 네. 앞서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폭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기업의 실적이 좋고 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거나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해서 부양하려는 의지를 좀 표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나마 좀 선방하고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사람이라서 오르는 날도 있고 뭐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그렇죠.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 그 상위 시가총액 그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장주는 투자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예측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르니까는 근데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항상 평탄하게 그 또 지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 워낙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이다 보니까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어쩌면은 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또 역사는 또 반복될 거니까는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자사주를 사는 기업들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소개하려고 오늘 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아마 좀 폭락장에 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가운데 그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맥도날드와 홈디포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사실 뭐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대기업이 몇 천억을 취득을 했다. 그걸로 이제 그 다음 날 주가가 막 급등하고 그러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몇 천억은
뭐 세 발의 피죠. 음. 예, 조 단위, 수십조 단위로 네. 매년 그것도 매년 취득을 하니까는 그래서 뭐 정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정말 자사주를 다 그냥 먹어 없애겠다 막 이런 생각일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시장 유통 물량이 없어져서 좀 네.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뭐 다 없애는 건 아닌데 거의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자본 잠식까지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본 잠식이면 상장 폐지인데 네. 예, 미국은 실적이 안 나와서 자본 잠식이 아니고 자사주를 너무 많이 사서 자본 잠식이죠. 굉장히 되게 다르네. 다 다른 얘기죠. 우리나라의 자본 장식의 원인은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네.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네.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건데 미국은 그 얘가 하도 많이 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을 자사주를 사서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럼 뭐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게 맥도날드랑 홈디포도 좀 그런 편인가요? 맥도날드, 홈디포, 뭐 상위권 기업들만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뭐 오라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담배 회사죠 필립 모리스, 아. 예, 이런 회사들. 근데 그 자본 잠식이 발생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은 상장할 때 뭐 주가 1달러로 발행을 했다. 그럼 이제 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비싼 가격에서도 그냥 산다라는 얘기죠. 아. 그러면은 주식 발행할 때는 주식이 자본이 증가되는 거고 그렇죠. 주식 자사주를 사면은 반대로 이제 자본이 감소되는 거니까 음. 증가된 것보다 감소되는 게 훨씬 많아지니까는 자본 잠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1달러에 발행했는데 10달러에 지금 주가가 거래가 된다라고 해도 그냥 10달러 주고 주식을 사버리니까는 그리고 그것도 뭐 한두 주 사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뭐 발행 주식 수의 뭐 한 40%까지 지금 사들인 기업들도 있으니까는 음. 대단하죠 이런 기업들 보면. 자, 그러면 자사주 취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거는 이게 주주 환원책이야,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는 거야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네.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좀 다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은 이제 쉽게 말하면 회사가 회사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를 이제 자사주 취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유통 주식 수를 줄이겠다. 음. 그러니까 이제 주식 수를 줄이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뭐 한 주당 순이익도 늘어날 거고, 네. 그다음에 한 주당 배당금도 늘어날 거고. 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은 고배당보다는 자사주 취득을 워낙에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는 그 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게 아마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주죠. 네. 그래서 실적은 항상 잘 나오는데 음.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는 한 주당 순이익 늘어나고 그러면은 기업의 그 기업 가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는 없죠. 예. 주가 왜냐하면 시가총액하고 순이익은 변하지 않는 숫자라는 가정 하에서 주식 수가 줄어들면은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배당금 그냥 많이 주고서 끝나는 것보다는 매년 수십조씩 주식을 사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착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착시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처음에 발행했던 주식,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발행 안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아. 얘기니까 이제 돈이 필요 없다.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뭔가 융통시킬 필요가 없다. 네. 굳이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벌었는데 네.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냐. 그리고 어쨌든 주주들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최대 주주들이 개인이 아니고 다 펀드들이니까는 주주들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원할 거니까는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죠.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자본 잠식에 대해서도 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본 잠식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장 폐지 요건 중에 하나고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하도 유통되는 주식을 많이 사서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차이점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자본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이익이 쌓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득에서 생활비 쓰고 남는 게 우리의 자본을 구성하듯이 네. 기업들도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제 이익인 순이익이죠. 넷인컴인데 그게 쌓이면은 이제 자본으로 구성이 되는데 만약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은 결국은 이제 자본이 쌓이는 게 아니고 까먹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이제 잠식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돼서 상장 폐지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실적이 안정적이니까 왜냐하면은 내수 시장도 우리의 몇 배고 네. 그것만큼의 또 해외에서 매출도 발생하고 하니까는 뭐 실적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그
자본을 구성하는 이제 가장 큰 요소가 그 이익이 쌓이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그 계정 과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처음에 주주들한테 투자받은 돈, 그게 가장 큰 부분인데 투자받은 돈을 이제 옛날에는 많이 받았다가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이제 주식 사는 것도 결국 자본에서 이제 반영이 되니까는 주식 발행할 때는 자본이 늘어나고 반대로 이제 주식을 사면은 결국은 이제 자본이 또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가져오니까는 그 금액이 더 크게 나와서 그 실적 증가보다 자본 잠식이 더 그 주식을 더 많이 사니까는 잠식이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사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네. 1년 동안 번 돈보다 자사주를 더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니까는 네. 전혀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빚내서 사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주는 사실은 예측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면서 자사주 취득하면서 꾸준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은 항상 실적 대비 주가가 일정 배수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어쩌면 매수 타이밍이고 버핏이 했었던 이야기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좀 긍정적인 관점일 수는 있는데 네. 모두가 다 적용되는 사례는 아닐 거고 당연히 실적 안정적이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이제 적극적인 기업들만 이제 한정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씩 두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맥도날드입니다. 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 자료는 어떤 거죠? 이게 이제 10K 제가 그동안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보여드렸던 이제 공부했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좀 10K에서 제가 이제 상위권 기업들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자사주 취득을 너무 많이 해서 자본 잠식이 나오는 기업들만 좀 추렸습니다. 물론 더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네, 가지고 오신 우리가 거군요. 가장 잘 알만한 기업 맥도날드 같은 네. 회사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노란 박스를 칠해 놨어요. 그래서 그 맨 위에 있는 이제 노란 박스를 보시면은 이 부분인데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네,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그 한 주당 뭐 액면가가 얼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이쪽 보시면은 35억 주가 이제 그 승인됐다. 그러니까 35억 주까지 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드 발행됐다라는 얘기죠. 예, 대략 한 16억 주 정도가 네. 이제 발행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밑에 두 번째 요 박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먼스톤인 트레저리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자사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네. 자사주를 얼마나 샀느냐 보시면은 9억 1,500만 주 정도의 자사주를 샀다. 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숫자가 마이너스라고 떠 있어요. 이게 이제 금액입니다. 자사주 취득한 총 네. 금액인데 저거 뭐 원화로 환산하면은 수십조죠. 그래서 일단은 그 2021년 숫자로만 그냥 밑에서 여기다 보여드릴 거고 전체적인 주식 수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35억 주를 발행을 했는데 9억 1,600만 주는 맥도날드 회사가 자기네들 번 돈 가지고서 다 사들였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총 발행 주식수 대비 거의 한 4분의 1 이상을 사들였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 예, 노란 박스 쳐놓은 거 보시면은 이제 트레저리 스톡 퍼처스 해가지고 이제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요거는 이제 금액입니다. 1년 동안 자사주를 우리가 이제 얼마치를 매입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 박스 밑에 색깔은 안 칠했는데 이 디비던드 이건 다 아시는 이제 배당이죠. 네. 예, 배당 총액 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 숫자가 또 나옵니다. 여기는 그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사주 취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아까도 그 앵커님 걱정하셨듯이 다 사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일단 프로그램을 정해요 회사들이. 매년 어느 금액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한도까지 차면은 이제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뭐 다 사면은 상장 폐지니까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자사주 취득하다 보니까는 2019년까지는 이제 공격적으로 배당보다 더 많이 취득하다가 네. 2020년부터는 자사주 취득은 조금 이제 줄이고 배당을 좀 더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쓰는 돈이 얼마냐, 요 숫자 금액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 예, 이제 그 금액 단위가 지금 100만 불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숫자만 보시면은 4,764 밀리언이니까는 대략 뭐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5조에서 6조 사이 정도. 근데 이 회사가 버는 돈이 1년 동안 이제 위에 보시면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1년 동안 맥도날드가 햄버거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얼마냐? 7조 정도 되는 건가요? 거의 한 7조 넘죠. 1,300원이니까 한 8조 가까이.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매장이 한 연평균 한 2%씩 늘어나니까는 한 순수하게 1년 동안 번 돈이 한 8조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의 80%를 주주들한테 다 나눠준다라는 얘기고, 2019년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좀 그 회사가 좀 보수적으로 가니까는 네. 그 전에는 어느 종류였냐면은 127% 번 돈보다 더 많이 풀었죠. 자사주 취득하고 배당 주느라고. 그러면은 대출을 쓸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그러면 재무 구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걱정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왜냐하면 써도 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오퍼레이팅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브랜드와 그 다음에 수익력이 워낙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래요. 미국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영업활동에서 버는 돈보다 배당과 자사주 취득으로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런 맥도날드 같은 기업을 사두면은 그냥 안정적이다, 걱정할 거 없다 이런 결론인가요? 이왕이면은 음. 시가총액이랑 그 실적이랑 좀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네. 저도 한 6년치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랑 실적이랑 비교하면서 네. 이제 밴드를 그려보면은 결국은 이제 하단일 때가 사기 제일 좋은 타이밍일 거고, 중간은 좀 애매하고 상단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지금 맥도날드는 하단인가요? 지금 거의 한 중간에서 약간 이제 아래쪽이기는 한데 조금 이제 사기는 이제 괜찮은 타이밍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사실 기업은 아니죠. 햄버거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뭐 홈디포나 필립 모리스도 마찬가지고 꾸준한 오라클도 기업이죠. 그렇고 다 꾸준하죠. 예, 성장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뭐 테슬라나 아마존에 비하면은 성장을 얘기할 수는 없는 기업인데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항상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급등하거나 급락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네. 사실은 투자하기는 되게 마음 편한 그쵸.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폭락할 때 굉장히 이제 급락을 하고 당연히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급등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자사주 정말 많이 사서 자본 잠시까지 될 정도로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런 맥도날드나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등락에 있어서 조금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포트폴리오에 사실 이런 종목들만 쭉 있으면은 시장이 뭐 엄청 많이 빠지든 그럴 때는 크게 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또 반대로 시장이 바로 이제 폭등장으로 돌아서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내 종목은 왜 소외될 이렇게 수는 천천히 있죠. 가는 네.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겠죠. 이런 비중을 종목들. 두던가 아니면은 이제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던가. 그쵸. 예, 그러니까는 그 성장주가 성향에 맞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그쵸. 거고, 이제 좀 안정적인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개인차니까는 이제 본인 판단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취지면은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그 홈디포도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홈디포. 홈디포는 코로나 때 가장 또 수혜를 많이 입었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주택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자재라던가 뭐 그 가정용 인테리어 뭐 이런 소품들 판매하는 기업이고, 네. 시가총액 뭐 상위권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디포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똑같이 이제 그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에서 그 주식 수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역시 이슈드 발행된 주식 수가 17억 9,200만 주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밑에 보시면은 트레저리 스톡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주식을 취득을 했느냐 네. 보면은 7억 5,700만 주, 밀리언이니까는 7억 5,700만 주. 그러면은 발행 주식 수 대비 얼마나 많이 취득을 한 거냐?
42% 거의 한 50%가 육박할 정도죠. 근데 회사가 2015년에는 자사주가 한 4억 6천만 주였는데 6년 동안 계속 사다 보니까는 26%에서 한 42%까지 지금 이제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뭐 발행 주식 수의 한 반 가까이 지금 취득을 하니까는 그러네요. 밑에 여기 자본 보시면은 토탈 이퀴티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이제 마이너스가 떠 있죠. 그러니까 이익은 잘 나는데 자사주를 너무 많이 사니까는 자본 잠식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미국에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그럼 볼 때 저렇게 앞뒤 사정 이게 자사주 매입해서 그런지 모르고 이거 왜 괄호가 돼 있지? 왜 마이너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이만큼 자신감이 있다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안정적인 실적. 제가 현금 흐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1년에 버는 돈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업해서 버는 돈이 거의 뭐 한 20조 가까이 되니까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좀 더 많이 벌기는 했어요. 네. 대략 한 15조에서 20조 사이였으니까는 이제 20조 가까이 됐으니까 많이 버는데 배당이랑 자사주 취득하느라고 쓴 돈이 얼마냐?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32%.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번 돈에다가 대출까지 껴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 주고 자사주 취득한다. 네. 왜? 안정적으로 매년 못 벌어도 15조에서 20조는 버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종목 봤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아는 뭐 필립 모리스나 네, 또 오라클. 오라클이나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뭐 가치주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안정적인 실적주 또는 뭐 가치주라고 사실 얘기해도 네. 맞는 얘기죠. 예. 그런 종목들을 투자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결론을 좀 내려주세요. 사실 오늘 많이 시장이 하락하고 성장주 위주로 들고 계신 분들은 귀 안 들어올 종목들이거든요.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향의 차이라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기업일 수도 네. 있고 숫자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고 그런 기업들 사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주가 배수만큼의 성장률을 보여줘야지 주가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논리가 되는데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률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보다는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의 움직임, 실적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템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리듬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또 안정적인 기업들 원하는 분들의 성향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성향에 맞춰서 아마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은데 미국에는 사실은 상위권 기업들 보면은 성장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거의 한 시가총액 50위권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기업들 같이 안정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는 좀 급격한 성장에 대한 기대도 물론 좋지만은 좀 안정성 위주로 종목 고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